안녕하세요. 특허받은 학습법 스터디랩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우리 스터디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을 해서 학습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한 학습 진단, 영상 피드백을 통한 학습 멘토링 과정, 중등부 성적 예측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 성적 예측 진단, 네 번째 학습관리 매니저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드릴 정보는 중학교 성취도 A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말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전과목 A였어서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전과목 A 우리 아이가 왜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는 성적이 왜 안 나왔을까? 또는 중학교 전과목 A였다면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또는 그래,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전과목 A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올까? 이 정도면 최소한 서울권 대학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중학교 성적의 A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A 등급 받은 학생들의 상황을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 9등급제에서 3등급과 4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성적에 있어서의 성취도 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성취도 A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90점 이상이면 A, 80은 B, 70은 C, 60은 D, 59 이하면 E가 됩니다. 네, 요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 산출이 방금 전에 90, 80, 70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합해서 평균이 내가 90점이야. 그러면 무조건 나는 A가 나올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88점이야 평균이. 그래서 나는 중간 기말 88점을 맞았어 했을 때 나는 B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성적표에 나오는 점수, 그걸 저희가 원점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점수를 받는 방법에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무조건 내신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의 비율로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필고사는 중간, 기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시험이고요. 수행평가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는 대개 2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1차가 20%, 2차가 20%. 그런데 수행평가는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수로 바로 계산이 돼서 1차는 20점, 2차는 20점. 그래서 총 100점 중에 40점 만점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필고사 60% 반영, 수행평가 40% 반영을 해서 성적표에 기재되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 학교는 수행평가 자체도 고등학생들처럼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 후에 비율로 다시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는 대부분 1차 20점, 2차 20점에서 총 40점 점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지필고사, 즉 저희가 말하는 내신 시험은 어떠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인데, 그래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가 2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많아야 3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중학교 과목별 지필고사 평균은 대개 75에서 80점 전후에 형성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 일부 과목은 이보다 낮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따라 편차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수행평가도 고등학교와 달리 양호,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중학교는 이거를 세분화하여 고등학교처럼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가 좀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점 만점에 과제 제출만 해도 40점 만점에 약 35점 정도를 획득할 수 있어서 많이 깎여봤자 2점 내지 3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고, 대부분은 수행평가는 만점을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이제 중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수행평가에도 어느 정도 세분화된 점수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40점에서 3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중에서 60%, 40%, 즉 지필, 지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신 시험이죠. 내신 시험이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가 반영될 때 과연 지필 성적이 어느 정도일 때, 또 수행평가의 수준이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았을 때 몇 점을 받는지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100점이야 똑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취도를 A와 B를 비교를 해 봤더니 지필고사를 83점 평균을 받은 거죠. 이게 합평균이 83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수행평가는 만점을 받았다 하면 89.8점이 나오는데, 이 89.8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러면 90점으로 점수는 표기가 되겠죠. 위에 보시는 이 점수들의 99.4는 99로 되고요. 98.8은 99로 성적표 표기가 되고, 성취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점부터 83점까지 만약에 수행평가를 전혀 깎이지 않았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 17점 차이가 나도 성취도가 A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83점, 이게 1등부터 그냥 쭉 있다고 했을 때 17명이나 성취도 A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성취도 A는 35%를 대부분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이 원점수 83점 이상, 그리고 수행평가를 깎이지 않은 조건일 때는 그 친구들까지 A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B까지 봤더니 B는 66점까지도 됩니다.
물론 수행평가가 깎이지 않았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정수로 돼 있으나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는 소수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82.5에 점수를 받고 또 역시 82.5 그리고 여기에서 수행을 전혀 깎이지 않았다. 네, 이렇게 깎이지 않았다고 본다면 89.5가 되니까 이 경우도 A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A 성적, 성취도 A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점수는 그냥 놔두고 수행평가에서 내가 1차에서 1점이 깎였다. 그러면 이렇게 1점이 깎이면 1점이 깎이면 19점이 돼요. 19점이 1점이 깎이면 88.5 그래서 89가 돼서 성취도는 B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내신 시험에 내 성적이 반드시 성적표에 표기되는 성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83점이라 하더라도 얘가 수행평가에서 1차에서 1점이 깎이고 1점이라도 깎인다면 88.8, 즉 89가 되기 때문에 B가 되는 거죠. 성취도는. 그래서 생각보다 중학교 때는 원점수를 산출할 때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 수행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점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그러면 몇 점 정도가 19점이 되냐면 86점일 때 19점으로 1점이 깎인 거로 보겠습니다. 그럼 90.6이죠. 그런데 한 번 더 1점이 깎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89.6이니까 원점수가 86을 맞고 평균을 수행평가에서 마이너스 1점씩 해서 2점이 깎여서 38점일 때 89.6이 되니까 얘도 성취도 A, 90점이 돼서 성취도 A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원점수가 86, 심한 경우는 83까지도 수행평가가 마이너스가 없다면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6대 4이지만 50대 50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83점에서 79점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수행이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도 59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필을 못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는 6대 4였는데 4대 6일 경우는 보십시오. 5대 5는 79, 4대 6으로 가게 되면 74, B는 49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2대 8이 있습니다. 2대 8이면 48점을 맞아도 A가 뜹니다. 물론 수행이 만점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0점을 맞아도 80점으로 맞아서 수행이 만점이라면 얼마든지 성취도 B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점수 물론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에. 하지만 중학교 때 A라는 산출의 근거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성취도 A에 대해서는 약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온 성적을 갖고 지역별로 또는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저희가 백분위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등부 성적 예측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의 100분 이상의 자신의 위치, 그걸 등수로 한번 뽑아봤고요.
지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원점수가 지금 8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90으로 싹 바꿔보겠습니다. 9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원점수로 90점이 절대평가니까 A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평균은 75점에서 80점 정도로 봤을 때 중간치인 78 정도로 보겠습니다. 75로 해볼까요? 네, 7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편의상 200명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75.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한 학기밖에 성적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고요. 어느 학교는 1학기, 어느 학기는 2학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2학년입니다. 2학년도 1학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도 그렇고 3학년까지 이렇게 하면 전 과목 A에 전 과목 A예요. 네, 전 과목 A의 평균이 75인 학교, 그리고 전체 수강자 수가 200명이라 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여기는 지금 어느 중학교냐면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가오중학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별로 지역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교도 구에 속해 있는 학교가 다 있습니다. 3학년으로 볼 겁니다. 3학년을 마친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고등학교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학생의 상태를 알기 위한 거라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는 국어를 1학년 2학기 때 90점을 받아서 A가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가 평균이 75였고 수강자 수가 200명인데 100분위가 67.9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서 67.9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의 학생들 중에 이 학생이 1학년일 때 90점을 넘는 학생이 67.9%니까 얘를 100에서 빼게 되면은 32.1%가 A등급을 받은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47%, 100명 중에 47명이 90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중학교 성취도 A를 완전히 믿으시겠습니까? 네. 물론 과학은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네. 그래서 4.2%밖에 9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은 5등급제로 갑니다만 9등급제 때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1학기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4등급까지도 4등급인 점수대가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거로 등급을 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급은 추정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급은 석차 등급입니다. 등수입니다. 전체 인원의 등수에 따른 비율, 그 등급에 따른 비율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내 등수가 몇 등급에 들어가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만 이렇게 되는데 전체 과목이 평균이 90점이고 요거는 학교 평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0명 중에 72.50에서 약 56등 정도가 나오는데 9등급으로 보면 3.8이 나옵니다. 거의 4등급에 육박하죠. 2학년 때 갔더니 똑같은 점수일 때 보니까 계속 퍼센테이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1학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2학년, 1, 2, 3학년을 합치면 72, 73, 78.72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74.94, 약 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게, 아니 학교마다 시험 문제 난이도도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 가오중학교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75%가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른 중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호성 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얘가 100분위가 바뀝니다. 64.96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중학교에서 가오 중학교는 75% 약, 지금 은호성 중학교는 내가 가면 약 65%,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은호성 중학교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서구에 있는 삼천중학교라는 학교가 조금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그대로 삼천중학교를 간다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삼천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거나 또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동구의 같은 중학교에 가서 처음에 있는 중학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중3이라면 이거는 지역 전체가 보여지는데요. 현재 대전에 있는 중3 학생들은 전체 12,690명입니다. 그 중에 3,118등입니다. 이러면 올 A, 전과목 올 A를 맞았다 그래서 특목고나 전국형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합격이 될까요? 아마도 엄청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대전의 특목 자사고, 대전 세종까지를 합쳤을 때 1,000명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1,000등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00등 안에 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보면 97로 한번 볼까요? 97이면 전체 과목 통틀어서 하나씩 틀린 겁니다. 한 문제씩. 네. 그러면 나머지도 평균을 놔두고 똑같이 원점수만 9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92.48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은 935등이니까 쓸 수는 있겠죠. 합격의 가능성도 면접을 통해서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대전 세종을 두 군데를 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 등수로 간다면 아까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느냐? 네, 뭐 여기다가 제가 100을 다 넣으면 똑같겠지만 하나씩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만점짜리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점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90으로 한번 처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원점수를 다시 90으로 하면 아까와 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중3이에요. 중3이었을 때 와서 선생님 이제 어느 고등학교 갈까요?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동구에 있었습니다. 동구. 그럼 여기서는 동구에 총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고는 여고대로 써 있고요. 공학은 공학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클릭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결과를 보는 이 결과 보고서에 이 밑에 지금 4개 학교가 나와서 내가 이 학교를 가면 100분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물론 얘를 소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바로 몇 개 안 되니까 83.39에 우성고등학교를 가면 나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네. 여기에서 이 고등학교의 점수는요. 현재 내가 받은 점수 그대로 그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 위치가 어디쯤 될 거냐라는 건데 선배들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1년치가 아니고 3년치의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백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동구에 있다가 우리 집이 서구로 이사를 와서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러면 동구에 있을 때의 백분위와 서구로 왔을 때 백분위를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충남고등학교 남학생이라서 오면 78%라서 제일 낮지만 보문고등학교를 가도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1 학생들이 보문고나 충남고나 물론 충남고는 자공고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보문고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달리 내가 갔을 때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백분위가 높으면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대전 대신고인데 얘는 지역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동구에서 우성고등학교가 83.39인데 서일고등학교를 가면 83.70이 되니까 이왕이면 서구로 전학을 가도 또는 이사를 가도 서일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 또는 서대전 고등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서대전 고등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네, 요거는 단지 내 중학교 성적대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내가 1학년 때 어느 위치 정도의 자리를 잡을 건지. 그런데 제가 이 직업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특이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학교 때 성적에서 고등학교 고1로 가서 1학기, 2학기, 즉 시험 4번을 보고 난 결과가 대부분이 고3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고등학교 전체 성적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만 그 변화가 오는 경우는 지극히 낮은 비율입니다. 채 10%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중학교 3학년이 왔을 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3뿐이 아니라 중1로도 볼 수 있고 중2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1로 보면 이 학교는 고등학교 예상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중1로 보시면 3280등. 아까 중3일 때는 3118등이었잖아요. 3200. 네. 그리고 중2일 만약에 중2 학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3243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 2학기를 합친 거에서 72.5, 73.6, 78.7인데 등수가 바뀌는 건 요 백분위는 그대로 유지되나 인원수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13,200, 여기는 13,300, 여기는 12,690 이런 식으로 인원 변동이 생겨서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A라는 성취도가 반드시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성취도 A가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 성취도 A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A라는 문자에 현혹되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성취도 A의 허상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취도가 B 이하라면, 즉 B, C, D라면 자녀의 학습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내신에 바로 반영됨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학교 성취도 A 제대로 이해하기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